자, 일단 오늘 MLB 한번 같이 봐보면은 지금 이제 로토와이어에서 말하는 로토와이어가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웨더스닷컴인데 이 우리나라도 기상청 많이 욕하긴 합니다만 미국도 기상청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뭐 비가 온다고 해놓고서는 그 경기 그냥 온전히 다 해버리죠. 뭐 제가 이거를 허위 정보 내는 사람이 이제 되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뭐 엉지도 못했어가지고 지금 이제 표 받아보신 분들이라던가 멤버십 분들 표 보시면 제가 원래 파란 색깔 색칠 해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강수확률 퍼센트만 써드리고 색칠도 안 해드렸어요. 어차피 할 것 같아. 뭐 날씨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빨간불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이 볼티모어 시애틀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애틀랜타 화이트삭스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기는 비가 오다 말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경기는 그 청둥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매우 강한 스트롱이라고 이름까지 붙어가지고 이제 강한 뇌우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 또 중간에 진행되다 말고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제도 강수확률 89%짜리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경기가 끝났었고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분석은 다 해왔고요. 그래서 전부 다 진행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되는 경기들의 내용은 이게 오늘 수입전이 3경기가 있는데 템파베이 경기,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 경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워싱턴 경기로 앞에 있는 요 3경기들은 수입전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비 소식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일단 준비했다고 말씀드려서 그냥 진행할 거고요.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만 두십시오.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이거 2개, 그 다음 텍사스 캔자스시티 경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강수 확률 자체가 매치 경기보다 훨씬 더 유력하게 조금 더 많이 비가 올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요거까지는 일단은 알고 계십시오. 그나마 볼티모어 시애틀도 빨간불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날씨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지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가 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분석 다 준비했어요. 제일 위험한 건 제가 볼 땐 요 경기인데 그나마 이제 크리스 세일이 뭐 7이닝을 던지든 6이닝을 던지든 정배 보시는 분들은 뭐 세일 아니면 언더 보신다던가 그런 분들은 뭐 7회까지든 6회까지든 비가 안 오면 다행인데 그 전에 이제 비가 오고 청동번개가 쳐가지고 경기가 중단되어서 1시간 반 이상 지연이 되어버리면 선발 투수들이 다시 못 올라와요. 어깨가 식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기가 아닐 겁니다. 예, 그거까지는 일단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하나씩 이제 앞에서부터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제 좀 이제 예측을 함에 있어서 수입전 자체는 의미를 부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이제 클리블랜드가 양키스 상대로 발악을 했지만 결국 또다시 어제 경기도 8회에 이제 역전을 당해버려갖고 2대2의 팽팽한 균형이 깨지면서 에린이 무너졌죠. 3대2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양키스도 클리블랜드도 1차전뿐만이 아니라 2차전에서도 모든 걸 걸었던 경기였어요. 사실상. 맞죠? 그래서 불펜 운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국에는 지금 이 클리블랜드도 어제 홀더맨이랑 에린이랑 암스트롱을 쓰면서 사실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게디스 스미스 말고는 필승조가 없죠. 페스트까지 써버렸으니. 그래서 클리블랜드 뎁스가 메시기 치딩을 던져줘야지 뭔가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블랙번 연투, 티밀 연투, 그 다음에 도발 연투, 크루즈 연투,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 이제 마무리 이제 생각하면 이제 베드너 정도 말고는 이제 거의 이제 이름을 낼 수 있는 선수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양키스도 갈려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 경기에서는 선발에서 팽팽한 승부가 있다고 한들 후반 불펜 운영에서의 예측 자체가 조금은 어려워진 경기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로스터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죠. 아, 진짜 얘들 누구 쓸까? 누구 쓸까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 지금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이기는 상황에서는 플랜이 서요. 근데 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만약에 이 경기가 양키스가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언더 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그 양키스가 야보로란 카드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이 야보로 한 명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핸드릭이에요. 핸드릭이 사실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데 심지어 두 투수가 전부 좌투수입니다. 좌투수. 그러면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 좌투 라인업에서 꺼내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플라이 1번 나온다 돼 있는데 만약에 바자나 1번 나오면 1번 1, 2, 3에서 쓰는 이제 델라우터까지 한 번 말고는 좌투수 역량이 그 타이밍이 안 나와요. 다 스위치
히터라 가지고 우타석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좌우놀이를 하기에도 두 명 다 솔직히 쓰는 거 분명히 좀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요. 일단 로돈이 6인이 버텨준다 했을 때 아다리가 안 맞을 것 같고, 한 명에다가 어거지로 또 무리를 또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거 또 누구 꺼내려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 배드너 바로 꺼내가지고 멀티닝 던지기에도 지난 1차전도 멀티닝 그걸 던졌었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랜이 굉장히 짜는데,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잖아요. 만약에 5이닝씩 던졌을 때, 6이닝씩 던졌을 때, 7이닝씩 던졌을 때 당연히 선발 투수가 이닝을 많이 소화한다는 것부터 당연 게임은 투수들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인 거고, 이닝을 많이 던질수록 불펜 이닝도 편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언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가 7.5점이 주어진 과정에서 투수 운영에서 서로가 불안한 양상이고, 이게 한 번 정도 공간이 생길 텐데 거기에서 지금 비기닝을 만들지 않는다라면 언더, 비기닝이라면 오버, 딱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거는 딱 갈려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좀 뭐 제 생각입니다만 양팀 선발 투수들이 좌투수임을 반영을 하면 확실히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양키스가 일단은 리드하는 폭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야보로 등판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클리블랜드가 결국 지금까지 경기를 하면서 최근 10경기 동안 좌투 상대 타율이 2할이 안 돼요. 1할 7푼 8푼대 나오거든요. 그럼 좌투 상대로 고전을 꽤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경기가 로돈이 어느 정도 호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서도, 양키스도 지난번에 홈에서 메시가 안 만났었죠. 그래서 오늘도 양팀 선발 투수들이 좌투수로서의 강점을 좀 부각시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돼서 7.5점에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이 경기는 퇴근했고 다른 경기 응원하러 가야지, 이런 경기는 안 될 거라 봅니다만 똥줄 언더는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클리블랜드가 이상적인 거는 양키스가 리드하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이상적인데 그 리드 폭이 메시기다 보니까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어제 점수 수준보다 뭐 한 점 더 잡으면 마헨 사이드로 이제 클리블랜드가 이긴다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영마헨 사이드죠. 양키스 영마헨 사이드로 좀 한 4대 1이든 4대 1이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이제 양키스의 필승조들이 뭐 나왔을 때 3점 차 이내 승부가 일단 돼야 돼요. 이 경기는 무조건 3점 차 이내 승부가 돼야지 클리블랜드가 아마 그래도 게디스까지는 꺼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기가 조금 더 산만하게 양키스 쪽으로 오히려 더 대승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예요. 이건 클리블랜드 승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수입전이지만 일단, 그래서 수입전이라서 양키스 승을 안 보고 일단 언더를 보고 들어가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보스턴 경기인데, 이거는 사실 보스턴이 이겨야 됐어요. 톨리를 꺼낸 경기는 무조건 잡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톨리를 꺼내고 결국 이제 지고 말았습니다. 톨리가 패전을 먹고 말았고, 4회 이제 템파베이가 만들었었던 그 비기닝이 결국에는 이제 템파베이가 그 리드를 지키는데 조금의 여유가 있는 점수였었죠. 한 2점 정도 리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추가 점수는 내고 8회에 무너졌습니다. 8회에 실점을 했어요, 어제 템파베이가. 그래서 이제 4대 3으로 추격을 허용했어요. 저도 어제 경기 주력 한 경기 뽑아드렸던 게 이 경기였는데 똥줄 많이 탔어요. 템파베이 타격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타격감 자체에서는 이미 톨리 공략한 시점에 이 제이크 베넷이라는 친구가 버티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이크 베넷이 이미 5월 초에 템파베이 상대로 홈에서 한번 던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던지고 다시 마이너리그를 갔다가, 마이너리그는 얘에게 좀 좁은 이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베넷이 거의 9경기였나 던지면서 ERA가 1점대입니다. 진짜 얘도 체인지업 하나로 이제 먹고 산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체인지업이 기깔난 친구인데, 실제 이번 시즌 트리플 A에서 그렇게 던졌던 9경기가 모두 선발 경기였었고, 그 선발 뭐 이닝당 당연히 삼진 개수도 한 개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정말 피장타율 자체를 완전히 극한으로 줄이면서 피칭을 했던 게 이 베넷이었거든요. 얘가 원래 워싱턴 유망주예요. 근데 이 트레이드 해가지고 이 보스턴이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이 보스턴에서 이렇게 키운 건데,
휴스턴 상대로 데뷔전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실제 성공적이었다만 두 번째 등판이었던 하필 템파베이전이 그때 이제 4실점하면서 이 첫 패배를 맛봤고, 오늘 경기에서 재도전하는 경기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공이 똑같은 좌투수입니다. 어제 톨리랑 같이 똑같은 좌투수인데 얘는 공이 어떻게 보면은 얼리랑 비슷해요. 톨리는 조금 더 빠른 공을 추구하는, 이제 브레이킹 볼과 빠른 공을 추구한다면 얘는 얼리처럼 이제 92, 3마일 정도의 체인지업을 추구하는 투수란 말이죠. 왜 이게 오늘 경기에서 공에 이 톨리의 공이 눈에 들어와 버린 이 템파베이에게 얼리의 빠른 공은 체인지업이 웬만큼 잘 떨어져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미 이 원래 베네시스는 이 로케이션은 명확하게 그 정해져 있어요. 이 친구가. 잠깐 보여드리면, 창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얘는 빠른 공을 딱 쓰는 게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히팅 존을 보시면 여기 이 포신 패스트볼을 쓰는 대부분의 공들이 지금 하이 패스트볼로 쓰죠. 이 터널링 때문이거든요. 이 체인지업을 떨어뜨려서 이 삼진을 잡아내기 위한 이 터널링을 위한, 그러니까 빌드업성 공을 이 하이 패스트볼로 쓰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 대충 벗어나거나 터널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노림수가 걸려버리면 이거는 두드려 맞는 공이에요. 벨트 하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 이 벨트 하이 두드려 맞는 공이 되기 때문에 싱커와 이 조화도 당연히 뭐 프로니까 이렇게 5-2를 가지고 있으면 스토프 자체는 그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실투가 이루어졌을 때, 노림수에 걸렸을 때 이거 장타 맞을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이런 이 로케이션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로케이션입니다. 이게 그래도 체인지업이 위력이 있으니까 쓰는 건데, 오늘 경기에서도 과연 먹힐 것인지를 한번 일단 두고 봐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톨리의 그런 빠른 이 좌투수의 공을 봤는데 이 공이 과연 눈에 안 들어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이게 눈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윙이 돼서 템파베이가 타격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빠른 타이밍에 승부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극한의 투구 효율로 이게 바넷이 진짜 6이닝, 7이닝도 던지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 속에서도 라스무센도 같이 버텨줄 거다 보니까 이게 언더사이드를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언더게임이 되든 학살하는 경기가 되든 둘 중 하나라면 거기에선 템파베이 분위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명백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모어를 이 저번에 오픈으로 4이닝을 소진시켰고 이번 시리즈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거에 템파베이에게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에서 변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템파베이 쪽으로 조금 더 이걸 수입 가능성을 좀 논하게 만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까지도 수입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워싱턴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수입이 나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게 팩트죠. 샌프란시스코 공도 정배받았고, 이 로브데이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홈에서의 성적 자체가 원정과 조금 기복이 좀 있죠. 원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로브데이의 홈 성적이고, 이제 이번 시즌 4승하고 있는 것 중에 3승이 홈에서 나왔습니다. 6경기 3승 1패 2.78, 원정에서는 1승 5패 5.35로 완전히 다른 투수예요. 홈에서는 피안타율이 2할이 안 됩니다. 그만큼 로브데이의 안정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기준점이 8.5점이 잡혔는데 언더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이 경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어제도 지긴 했지만 이 정도 멀티티 때렸고 2타점 뽀록성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기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갖다가 몸쪽 낮은 거를 걷어올려가지고 골프 퍼팅하는 것처럼 쳤는데 그게 갖다가 라인 타고 가가지고 2타점이 돼서 진짜 풀리는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우 혼자서. 근데 이제 어제 경기가 페인이 됐던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슈미트의 무안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미트가 좌투 상대로 분명히 강해요. 어제 경기에서 알바레즈 상대로 잘 쳤어야 됐는데 어제 5타수 무안타로 결국 경기를 마무리했었고 1번 타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아라에즈도 제 역할을 했었고, 제가 어제 뽑아줬던 선수가 이제 슈미트, 아라에즈, 그 다음에 이정우 3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윌리 아담이제 4번 좀 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좀 언지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슈미트만 조금 더 살아나가자 줬으면은 어제 경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아라에즈는 어차피 삽질할 거 알고 있었고, 슈미트만 좀 살아났으면 기회가 이정우에 조금 더 크게 나왔고 뭐 그렇게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만약에 슈미트가, 지금 그리핀이 이번 시즌 던지고 있는 피칭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이제 옛날 진짜로
능구렁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투수라면 뭐 지금 비슷한 유형이라면 사실 류현진도 이름을 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페레즈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 아니면은 한 3년 전에 퀸타나 뭐 이런 느낌의 그 느낌도 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리핀이 실제로 일본에서 그 삼진 능력을 보여줬던 그거를 메이저리그에서도 꽤나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에 그렇게 나오는 선수가 아님에도 변화구 가지고 상대가 지금 휘 퍼센테이지가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8.5번 나오고 있지만 로비레이와 그리핀의 기량이면은 슈미트가 이렇게 죽어버리고 윌리아드면서 애초에 자투 상대를 못 치거든요. 또 기회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샌프란시스코 안타 9개 때리고 3점 뽑았습니다. 워싱턴이 올 점수 뽑는 과정에서 장타들이 주르륵이 나왔죠. 이제 누네즈도 어제 그 2루타 때리고, 영은 3루타, 그 다음에 3루타가 어제 2개 나와서 한 명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가르시아 주니어가 또 홈런까지 때리고 하면서 지금 이제 워싱턴이 오히려 장타 생산에서 또 기량을 보여줬다 보니 샌프란시스코도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나마 이번 시리즈 중에서 이번 세 번째 경기가 가장 바람이 적게 부는 경기이고, 로비레이까지 꺼내는 상황에 워싱턴이 장타 좀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언더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워싱턴 불펜이 뭔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반등기점에 들어서면서 네임밸류 떨어진 선수들로 정말 야구력강으로 잘 버티고 있다고. 워싱턴이 최근 승률 나온 이유가 불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불펜에서 마지막에 1실점이 이제 홈런 하나 딱 맞아가지고 그 이제 뭐 이정우 다음에 그 2차전에 삼진당했었던 친구죠. 그 엘드리지였나? 그 친구 홈런 때려가지고 이제 그 실점이 한 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불펜에서 굉장히 잘 막아주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자체를.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워싱턴의 불펜진도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8.5점 터들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제는 그렇게 극장 오버가 나긴 했지만 오늘은 투수전 양상 좀 예상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신시내티인데, 제가 이 경기도 이제 어제 제가 언더도 뭐 생각하기가 좀 애매하고 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이스 번즈만 믿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일단 이 경기가 1회나 저래나 연장 승부 끝에 경기가 이제 끝이 나버렸어요. 어제 이제 살 스튜어트의 진짜 극장 중견수 머리를 뒤로 넘겨버리는 투런 홈런으로 결국 연장 11회 싸움 끝에 5대3으로 승리를 또 신시내티가 했었고, 선발이 사실 무의미한 경기가 이미 되어버렸었죠. 체이스 번즈 카드가 1회에 실패가 돼버리면서 오히려 체이스 번즈는 패전 위기에 있었던 경기였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1회가 아니라 저 3회였나? 3회인가 2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갖고 경기를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경기 초반에 일단 체이스 번즈는 패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지금 이제 그 브래디 싱어가 나오는 경기에서 이 킹이 지금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클 킹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선발에서는 오늘은 샌디에고가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실제 성적이 말해주고 있지만, 싱어는 지금 이번 시즌에 슬러그 수치가 0.6을 돌파한 선수예요. 이게 이 보통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나마 지난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0.59가 됐습니다. 지난 경기 치르기 전까지 0.61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도 볼넷 3개 포함해서 홈런을 여전히 얻어맞았었고요. 싱어가 이번 시즌 그 4월 25일자 디트로이트와의 홈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직전 경기까지 정경기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해당 이제 총 7경기입니다. 7경기만에 허용했던 홈런만 13개입니다. 그만큼 지금 피홈런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 무피 홈런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을 만큼 등판 정경기에서 따지고 보더라도 그냥 피홈런은 깔고 가야 되고, 오늘 또 바람도 외야로 풀어나가요. 그러면 싱어의 경기는 홈런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샌디에고가 그렇게 타격이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홈런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잡으려고 신시내티가 썼던 불펜들이 첫 번째 경기에서도 그렇게 많은 이제 투수 투입이 있으면서 이제 안톤부터 여타 불펜 자원에서 제가 좀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원들 뎁스 또 다 꺼냈었죠. 그럼 오늘 경기 또 지원도 힘들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어제 밀러도 꺼내고 아담도 꺼내고 다 꺼내고 그거 거기서 승부를 못 냈기 때문에 연장 가서 마스이까지 가는 상황이 생긴 건데,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불펜 투수들의 역량은 다 충분히 검증이 됐었고, 필승조들은 오늘도 등판이 가능한 거 생각하면 샌디에고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저 오늘 진짜 구라안치고 멤버십 조합표 이제 표 짜면서 샌디에고 승 주력 한 경기에 써놓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웠어요. 네, 또 말씀드리죠.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는 월 250달러 제가 결제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 북미 업체 기준 구매 트리거인데, 트리거가 신시내티 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프락스라는 업체예요. 북미 프락스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어제 경기에 이 RLM이죠. 리버스 라인 무브먼트라고 대중들이 구매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50% 이상의 구매율을 더 보이고 있는 이제 경기들 중에 반대로 그 반대 구매 흐름으로,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역배입니다. 역배 구매로 트리거를 어제 역배 트리거만 6개를 냈어요. 근데 다 맞췄어요, 어제 경기에서 걔네가. 근데 걔네가 오늘도 트리거를 또 몇 개 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신시내티 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사실. 근데 일단 트리거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브래디 싱어는 오늘 바람까지 도와주면 샌디에고가 홈런을 어떻게든 때리면 근소한 리드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 이제 뭐 저도 돈 주고 보는 지표인데, 심지어 회사들은 그렇게 해칭을 위해서 베팅을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 들어가는 자금 규모 자체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그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괜히 한두 푼 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지워서 버렸습니다. 제 생각은 샌디에고 승이고, 최근까지도 제가 그렇게 트리거랑 맞서면서 성적이 괜찮았었는데 뭐 어제는 또 반대로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 이제 트리거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내가 물러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샌디에고 승만 예측을 하면서 저는 표에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시애틀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4연전입니다. 그래서 앞선 두 경기를 시애틀이 이겨놨지만 수입 경기는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는 커비 대 브랜드 영어로서 사실 이번 매치업 중에서 가장 볼티모어가 경쟁력이 생기는 경기가 이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밀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시애틀 입장에서는 선발 경쟁력에 있어서 길버트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이제 앞설 수 있는 매치업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 제가 시애틀 그렇게 저는 고집을 부려서 썼다라고 말씀드렸고, 트리거는 이제 볼티모어 승을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커비는 이제 볼티모어랑 상성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할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커비는 브레이킹볼 위주의 투수거든요. 특히 스위퍼 의존도가 꽤나 큰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포싱과 싱커를 섞어 던지면서 간간히 이제 너클 커브를 던지는데, 그 구종인 이제 분포 자체가 볼티모어 타자들이 공략하기에 적합한 투수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만큼은 볼티모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앞선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고 볼티모어가 선제점을 내고 역전 상황을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선발이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볼티모어가 오히려 조금 더 앞서는 경기를 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불펜입니다. 어제 경기도 연장전 싸움 끝에 결국에는 이제 시애틀이 또 승리를 하게 된 경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애틀은 이제 어제 페르랑 그 다음에 스피어, 그 다음에 다빌라, 그 다음에 호페 정도를 썼습니다. 뭐다? 안 나온 선수가 지금 이제 자완 페르 이제 아마 못 나올 거고, 스피어 썼긴 했지만 브래시랑 같이 마자르도랑 그 다음에 무뇨즈가 남아 있습니다. 시애틀의 뎁스가 오히려 낮춰져 있고,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웰즈라든지 가르시아라든지 뭐
아킨이라든지 지금 빼면은 이제 좌완에서 디트릭 엔즈 말고는 사실 카노 한 명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닝 소화 능력에 있어서 브랜든 영보다는 커비가 실점을 하더라도 좀 더 이제 버티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닝을 조금만 쳐주면은 이제 시애틀의 후반 운영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순수 타격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오히려 이제 커비보단 시애틀의 타자들이 지금 데이터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기대를 하는데 기대값만큼 지금 이제 나와야 됩니다만 기대값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지금 뭐 에머슨이라든지 슈퍼루키거든요, 얘도. 근데 뭐 여기 하위 타set에 뭐 성적이 여기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페레다의 장타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제 우투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칸존에 돌아오고 칸존에도 들어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아르자레나 조시 네일러 그다음에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콜령보다 진짜 그냥 로브스 또 쓰는 것도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로브스 태그 최근에 너무 좋아가지고 뭐 자원 대체가 지금 좀 많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시애틀이 3연승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는 경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는 지연 시작될 겁니다. 이제 점심 때쯤에 비가 오다가 이제 초저녁에 비가 그친다라고 그 초저녁은 아니고 이 경기 시작 시간 지나서니까 7시, 8시쯤까지는 일단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작이 될 거라서 그거까지는 일단 여러분들 생각은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지연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발데즈 대 마이크 파레데스가 나올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이크 파레데스가 나온다라는 소식만 가지고 이 경기를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제 쉽지만은 않아요. 일단 파레데스가 일단은 이제 콜업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콜업이 된 건 사실이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두고 봐야 되는데, 이 파레데스가 지금 이번 시즌의 메이저리그에서 그게 보여줬던 성과 자체가 지난 이제 4일 경기였었죠. 이제 4일 경기에 그 캔자스 시티전에 나와가지고 한 4이닝 좀 안 되게 던지면서 나름 버텼긴 했습니다. 또 홈런은 한 번 맞고 그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던 경기가 하필이면은 저 이제 피츠버그 전이었었고, 얘 공을 봤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친구의 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직까지 가다듬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볼넷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구위형 투수라고 바라볼 수도 없고, 결국 이 친구도 이제 변화구 싸움을 해야 되는데 빠른 공이 95마일을 넘기지 못하거든요. 얘도 한 94마일, 진짜 위닝샷 5마일 찍을까 말까인데 위력이 좀 떨어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벅스턴이 오랜만에 리드오프 홈런도 때려내고 그러면서 미네소타가 분위기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딩글러의 멀티 홈런에 무너졌던 경기였었고, 디트로이트가 결국 홈에서 또 그렇게 타격이 살아났던 모습을 또 이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커요. 역전승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가 불펜이 안 좋다라는 거 이미 제가 계속해서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펜이 안 좋은데 어제 또 안 좋은 불펜 다 갈았었고, 오늘 파레데스 얼마나 버틸지도 모르고, 이게 뒷심이 없는 경기라는 거죠. 미네소타가 결국에는 타격에서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준점이 높게 잡힌 게 그 때문이라고 바라보게 되고요. 저도 이 경기는 뭐 생각하면 오버게임 볼 수 있다라고도 느껴지는데, 디트로이트 승도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지 않나. 이건 역배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다저스. 이거는 뭐 무지성 다저스 일단은 생각은 해야겠죠. 폴 스킨스가 오타니를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맥스먼 씨를 필두로 한 다저스 방망이를 이제 막아 세우는 데는 실패했고, 7회 비기닝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에 다저스는 12대 3이라는 스코어로 대승을 거두고 말았었고, 이제 뭐 도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도이스 뭐 다 털렸습니다. 아주 그냥 피츠버그가.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필승조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렌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소토라든지 일단 일부 좀 아껴놓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얼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를 논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타니 경기가 의미가 있는 게 일단은 사이 영상이 도전하는 경기예요.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오타니의 그 0점대 ERA 사수를 위한 피칭의 그 의도가
경기 중에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오타니가 실점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경기 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가 득점권 상황에 나갔을 때 우리가 뭐 흔히 표현할 수 있는 게 뭐 투자가 득점권 있을 때 이제 득점권 피안타율부터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0점대 ERA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주자 득점권 상황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게 이미 나타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지만 경기 데이터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뭐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이게 뭐 오타니가 실점할 가능성이 거의 극악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ERA가 0.74가 나오는데 득점권 상황에서 지금 피안타율이 8푼 6리밖에 안 돼. 1할이 안 돼요. 오타니가. 그만큼 잘해주고 있고 오늘도 뭐 핸디 승부도 하면 봐야 되는 경기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제라드 존슨도 한때 그렇게 총만 맞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 복귀 전 한번 미네소타한테 개 털렸던 것도 악몽이 좀 되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까지는 뭐 정배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애리조나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언더를 봤던 경기예요. 실제로 조합표에도 썼는데 대차게 틀렸습니다. 진짜로. 이게 언더 가겠거니와 생각했던 것이 딱 5회까지였어요. 그때 5회까지 굳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3대2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면은 타이트한 승부이고 필승조 다 서로가 꺼낼 수 있고 그러면 이건 막을 수 있겠다 싶었었는데 이게 클라크 딱 선택지부터가 잘 꼬였죠. 마이애미가 그거를 이제 애리조나의 위기를 제대로 공략을 했고 클라크 공략도 같이 성공을 하면서 투수 교체 실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애리조나도 이제 마이애미의 투수들을 공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페어뱅크스도 쓰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마이애미가 그 불펜 운영에 있어서 아니 그때 굳이 이제 주발을 그냥 썼어야 되느냐 그거를 그거는 좀 사실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일단 어제 뭐 피더슨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우처 그다음 페어뱅크스까지 다 썼고 애리조나는 이제 가르시아, 긴켈, 톰슨인데 가르시아, 긴켈 둘 다 실패, 클라크 다 실패. 애리조나 불펜데 개박살 났던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서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타격감이 안 좋았던 애들이 다 살아났어요. 첫 번째로 캐텔 마르테 어제 경기에서 4만타 3타점 경기 펼치면서 캐텔 마르테의 부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캐롤은 이미 지난 시리즈부터 살아났어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문제인데 리아믹스가 최근에 부진이 굉장히 사실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리아믹스도 어제 경기에서 2루타를 때렸고 로페즈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1할 거의 한 최근 단기 타율 1할 8푼 1할 7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페즈도 어제 경기에 4만타 경기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스타워즈도 어제 안타 때렸고 에드워즈도 멀티히트 때리면서 제가 어제 1할 달이 치고 있다라고 진짜 타격 부진 심각하다고 말했었던 애들이 전부 다 타격감을 살려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을 만들었죠.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문제는 결국 그 분위기를 오늘도 이어갈 수 있냐인데 이 선발 투수 이름만 보면은 서로가 오늘도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게 되는 경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기동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이애미가 경기를 굉장히 까다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역시나 선발 투수에서는 이 9위를 저는 무시를 못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죠. 제 스타일인데 저는 이 9위 자체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귀스토가 확실히 밀려요. 넬슨은 고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얘는 고점이 있지만 결국 넬슨도 자신의 이제 투구 운영에 있어서 이제 꼬이는 경기에 이제 직구 힘으로 밀고 들어갔다가 실투 때문에 홈런 쳐맞고 이 개털리는 경기 양상을 만드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지난 경기 다저스 상대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7이닝을 버텨줬던 양상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5월 때부터 이미 넬슨의 반등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애틀전에 공략 당했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진 이제 전경기 이제 퀄리티 스타트 해주면서 경기를 풀었었고 실제 5월달 성적만 보더라도 애리조나는 그 넬슨은 그 2.95였나 93이었나 그 정도밖에 기록을 안 했었습니다. 실제로 총 6경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7경기
경기 성적이 실제 ERA가 채 3이 안 되는 이 넬슨의 성적은 시즌 초반과 완전히 다르다. 4월 달과는 완전 딴 투수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기스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타격에서 이제 애리조나가 조금 더 이제 케테 마르테가 살아나 버리면 애리조나가 조금 더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게 되고, 불펜에서 어제 털렸던 선수들이 참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많이 아쉬워요. 그럼에도 이제 아직까지 뎁스가 좀 남아 있다라는 게 애리조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이제 애리조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애리조나의 밸런스가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투수 이 뎁스도 한 몫을 하죠. 실제로 최근까지도 이제 어제도 활약을 했지만 뭐 톰슨도 마찬가지고, 마무리 시월드 남아있고, 로하이시가 안 나왔죠 어제 경기. 그리고 무릴료도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불펜이 아직 절대 부족한 게 아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애리조나가 뭐 마르티네즈도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호프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를 마이너리그로 내리는 순간 애리조나에서 큰 폭탄은 없어요. 애리조나 불펜에. 그래서 언제나 좀 나름 고정값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애리조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애리조나 승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필라델피아의 경기인데, 제가 이 경기 어제 경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사실 이 필라델피아의 그 승을 바라보기에도, 언더를 바라보기에도 뭔가 이제 낌새가 부족하고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딜런 시즈가 어떻게 할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이걸 걸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마이너리그에서 리헵 등판에 대한 결과를 절대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또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걸 무시를 못 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 경기에서도 이거를 또 이제 일단 언더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딜런 시즈가 어제 삼진 11개인가 잡았나? 그러면서 진짜 6이닝을 진짜 완벽하게 막아줬습니다. 놀라운 피칭을 했었고, 힐러랑 진짜 장군 멍군을 했어요. 선발에서 그 결과를 내지 못한 경기에서 이 서로의 마무리가 또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듀란이 이제 크게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경기가 또 끝내기 승리로 토론토가 기분 좋게 이기게 되는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는 또 맥스 슈어저예요. 이 맥스 슈어저가 나오는 경기는 이게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랑 또 이렇게 되면 모순이 될 수도 있는데, 맥스 슈어저는 진짜로 이제는 진짜 퇴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맥스 슈어저라는 선수를 정말 리스펙하고 차기 이제 명예 전당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선수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맥스 슈어저는 지금 부상을 당하기 전에도 사실 이 기량 자체가 뛰어났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맥스 슈어저가 이제 재기를 준비를 하면서 경기를 풀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그 복귀 제대로 준비했던 게 이제 5월 말이었습니다. 5월 진짜 마지막 날에 최초 복귀 시도를 하면서 공을 던졌고, 그러고 6월 달에 6월 초죠. 5일인가 4일인가 그때 마이너리그에서 또 등판을 했습니다. 최초 등판에서 이 슈어저가 그 던졌던 공이 최초 경기에서 41개를 던졌었고, 제 기억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에서 던졌던 그 공이 아마 그때도 그때는 79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72구, 3구 이렇게 됐을 겁니다. 75구가 안 됐는데 플랜 자체를 75구로 잡고 갔었나 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딜런 시즈랑 같은 양상이긴 해요. 맞죠? 근데 막 그 경기에서 4이닝을 못 채우고 5피안타 1피홈런 맞으면서 3실점하고 내려왔었습니다. 맥스 슈어저가. 그만큼 지금 이제 오늘 경기도 그럼 맥스 슈어저가 일단 투구수는 올렸는데 결국 기량 자체가 그러면은 이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먹힐 수 있는 기량인 것인가?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일단 좌투수 상대로 토론토 타선들이 공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프링어가 최근에 좌투 상대로 10타수 1안타 부진한 거 빼고
게레로 주니어, 오카모토, 벌쇼, 그 다음에 클레멘트 스트로까지 지금 2번부터 6번까지 있는 타자들이 있죠. 얘네들이 거진 이제 3할 내외로 거의 다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심 타선의 힘은 분명히 토론토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맥스 슈어저 공략 당할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리고 마무리 이제 필라델피아 없죠. 그리고 벌랜드도 어제 이제 부하가 이제 생겨버렸고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제 불펜도 좀 약해질 거고 8.5 오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예요. 근데 슈어저가 재기에 성공할지는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경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리헵 등판을 하고 등판한 선수들의 기량 자체를 저도 평가할 때 리헵 등판 경기를 항상 무시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기본 스토프만 된다면 무시를 해도 되겠다는 걸 어제도 뼈저리하게 느꼈고, 딜런 시즌을 통해서 슈어저도 그 정도가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슈어저는 이번 시즌 자체가 워낙 좀 어려웠던 선수였다 보니까 좋게 볼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솔직히 오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가 4연승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영봉패로 더스틴 메이가 또다시 증명을 하면서 이제 뉴욕 매츠를 묶어버렸고 7대 0의 승리를 했어요.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 저는 어제 경기를 언더를 봤던 입장에서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은 굉장했었고, 이 프레디 페랄타가 그렇게 공략당하는 모습 보는 것도 굉장히 드문데, 이제 오늘도 사실 그런 양상을 생각하면 뉴욕 매치 입장에서는 골 때리죠. 왜? 또 오늘 오프너 이제 쓰고 지금 피터슨 나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오늘 지금 MLB 공식 홈페이지상으로 오프너 발표가 된 선수는 워렌이에요. 워렌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내려가고 피터슨 올라오고 나서부터가 고민인 게,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5경기 동안에 좌투수를 상대로 71타석 가량을 소화를 했습니다. 해당 71타석에서 세인트루이스가 OPS 0.912를 기록하면서 3할 3푼 8리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성적이긴 합니다만 세인트루이스가 분명 좌투 공략이 분명히 잘 되고 있는데, 피터슨이 이번 시즌 심지어 그렇게 뛰어난 피칭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구위가 떨어져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경기 대승을 하는 과정에 불펜에 대한 세이브도 분명히 있었고, 이제 오늘 투입까지 좀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넉넉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스타넥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라세포와 소리아노, 조조로마노, 그 다음에 마무리 오브라이언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최근에 팔렌테가 던지고 있는 피칭 양상상 이 경기는 매츠보다는 훨씬 더 세인트루이스의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받아볼 수밖에 없다. 4연승이 아닌 5연승까지 갈 경기다라고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역배 가치 충분히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예요. 매츠 정배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화이트삭스 대 이제 애틀랜타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할게요. 어차피 진행이 되면은 진짜 크리스 셀 대 마틴의 굉장히 치열한 타이트한 승부가 될 거라고 바라보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화이트삭스의 라인업 중에서는 이 그리척을 지금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리척을 제외하고는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척을 제외하고는 크리스 셀의 공을 본 선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어린 선수들로 구축이 많이 되어 있는 화이트삭스의 라인업이고, 이 크리스 셀의 공은 처음 보는 선수들이 칠 수 있는 공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희귀한 투구 폼에서 나오는 이 구위도 떨어지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못 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애틀랜타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얼마나 던질지도 모르고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장담 못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저도 욕심이 나는 경기이긴 해요. 사실 애틀랜타 이 정도 배당이면, 크리스셀 나온 경기 이 정도 배당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근데 마틴이니까 그 정도 배당을 준 거기도 하고 비 소식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거르는 게 맞겠다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어제 몽고메리의 끝내기 홈런으로 애틀랜타가 이글레시아스가 무너지면서 진 경기거든요. 어제 멀티인 던져갖고 오늘 나오지도 못할 것 같고, 수아레즈 연투하면 하고 리 정도 쓸 거라 가지고 이제 크리스 세일이 7이닝은 받쳐줘야 되는 경기라는 것도 부담은 될 겁니다. 그래서 7이닝을 세일이 던져야 되는 것도 비가 안 왔을 때 얘기고, 이제 만만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 요소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제끼는 게 맞다, 좀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텍사스. 어제 이 경기가 됐어야 됐는데 텍사스가 졌어요. 장타만 한 이닝에 무려 5개, 6개를 쳐맞으면서 2루타 3개, 3루타 하나, 홈런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어제 이제 주인공이 됐었던 건 이제 캥글리온이었었는데,
비기닝 한 번에 그냥 4점 주면서 그때 6회였죠. 이제 투수 교체 미스였습니다. 텍사스 입장에서는 이발디가 계속 쳐맞으니까 사실 이발디가 그렇다고 안 내릴 수도 없었지만 내리고 나서 이제 홈런 바로 쳐맞은 것부터 이제 뭐 감독 미스죠. 사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오늘 경기도 기준점 9.5점 왜 바람이 17마일 바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근데 선발 투수가 맥켄지고랑 루고예요. 근데 얘네들도 지난번에 이제 캔자스시티가 텍사스 원정 갔을 때 서로 한 번씩 다 상대를 했던 이 투수들이거든요. 서로 맞대결은 아니었지만 루고도 텍사스를 상대로 던졌었고 맥켄지고도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던졌었고 서로 잘 던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캔자스시티의 홈 특성상 바람 때문에 또 이제 오버가 기준점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양팀 타격의 기대값으로는 오버 바라보기 좀 쉽지 않다. 루고가 땅볼 유도가 좀 잘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퀄리티 스타트 이상급 피칭도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인 것 같고 저는 일단 언더 보긴 합니다만 이 경기도 이제 비가 살짝 끼어 있는 경기예요. 살짝 끼어 있는 경기고 맥켄지고어가 호투를 또 해줘야 될 텐데 볼질을 할까라는 우려가 좀 있죠. 맥켄지고어는 항상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켄지고의 경기를 항상 주력급으로 노리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언더 봅니다만 저는 이 경기는 투수의 변수, 그 다음에 홈런에 대한 변수가 좀 같이 깔려 있는 경기다 보니 주력급 경기로는 고려하지 못할 것 같다. 높은 기준점임에도 주력급 고려는 못한다. 그리고 비 소식이 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경기 비 소식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석 초반에.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화이트삭스. 어제 경기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콜로라도 역배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제 경기는 콜로라도가 경기 초반부터 레아를 개털어버렸습니다. 그냥 뭐 레아는 기량이 안 돼요. 근데 이번 시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레아나 타이오는 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마나가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이마나가가 지금 최근에 홈런 때문에 너무나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안 풀려요. 경기가 그냥 안 풀려요. 이마나가가 사실 9위 자체에서는 데뷔했을 때랑 지금 데뷔하고 7연승 달릴 때가 최전성기였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9위 자체는 이 숫자로 보이는 데이터적으로 구종을 분석하더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유독 지금 홈런을 너무 많이 맞아요. 5월 7일자 경기였죠. 신시내티랑 홈 경기에 피홈런 맞고 1실점했던 경기 이후에 또 애틀랜타 상대로 홈런 맞고 7이닝 2실점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문제인데 미러키 시리즈에 4.1이닝 던지면서 그때 9피안타 2피 홈런 8실점, 그 다음에 휴스턴 상대로 홈에서 6이닝 3피 홈런 7실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원정 가서 위글리필드 아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5.1이닝 3피 홈런 5실점, 지난 경기에 애틀레틱스 상대로 6이닝 4피 홈런 6실점, 최근에 그렇게 치르면서 6경기 동안에 얻어맞았던 홈런만 14방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오늘 또 쿠어스필드야.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로렌젠도 지난 경기에 휴스턴이었나 LA 엔젤스나 기억이 안 나는데 헷갈리는데 개그치 쳐맞았습니다. 진짜로 정말 많이 쳐맞았고 많이 털렸었고, 이제 로렌젠이 8점대 ERA가 괜히 구란 아니에요. 얘가 최고점이 떴던 게 뉴욕 매치전. 뉴욕 매치 원정에서 그때 98마일 던지면서 진짜 역투를 하면서 정말 호투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경기 이후에 로렌젠이 이제 깜짝 활약 후에 그냥 급격하게 식어버렸죠. 지금 로렌젠도 정상은 아니고 컵스도 지금 이만화가 꺼내가지고 될성 싶은 게 아니니까 답이 안 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좌투수 상대로 성적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성적이 안 나와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콜로라도가 경기를 이제 좌투수 상대로 치르면서 최근 10경기 동안에 홈런은 단 한 개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5월 중순쯤이죠. 그때 당시에는 좌투 상대로 그래도 타격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5경기 정도 치르면서는 좌투 상대로 타격이 많이 부실해졌어요. 그게 이제 OPS가 0.65 아래로 떨어진 걸 보면은 명백히 나타나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콜로라도가 이제 0.78, 0.77 오갈 정도로 5월 중순에는 좌투상대로 공략이 되다가 최근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거슬리긴 해요. 실제로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게 이마나가가 최근에 맡고 있는 데이터 자체를 무시는 못하겠고, 쿠어스필드 빨도 생기겠다, 콜로라도 타격이 어제 그렇게 터졌겠다,
분위기 반전이 생겨버렸으면 이게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12.5점의 기준점도 납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오버 바라보게 될 것 같고 승패 따지면은 리스크는 있겠죠. 어제는 좀 뭔가 명분이 있는 콜로라도 역배승이었다면 오늘은 리스크를 안고도 도전을 해야 되는 콜로라도 역배승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이거는 뭐 어제 경기 오늘 아침 경기만 보면은 답이 이제 그냥 계산은 서죠. 왜? 이제 애틀레틱스가 미러키와는 다르게 장타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애틀레틱스가 2차전 경기에서도 7대5로 승리를 하면서 때려냈던 홈런만 5방입니다. 1차전에도 15대14라는 명승부를 펼치는 과정에서 미러키를 상대로 때려냈던 홈런만 7개예요. 두 경기 만에 12방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러키는 1차전에 홈런 4방,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홈런이 조금 이제 침묵하면서 미러키 이제 한 방 때렸죠. 잭슨 추리오였나? 일단 한 방 나오고 이제 경기가 끝났다 보니까 장타 생산에 있어서 이미 애틀레틱스가 이 구장을 훨씬 더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 오늘 스프라트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펄킨스는 얘 둘 다 구위는 돼요. 두 선수 다 96, 7, 8마일까지 던질 수 있는 이 스토프 자체도 갖추고 있는 선수이고 괜찮은데 얘는 불펜에서 전향돼갖고 롱리리프 바꾼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았지만 얘는 슈퍼루키인데 루키임에도 지금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제구가 안 되니까. 오늘도 저는 이 경기도 역배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프라트는 장타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볼넷을 내어주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이 새가슴이 또 엮여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스프라트가 아마 한 방도만 맞기 시작하면 승부하기 무서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더 정교하게 던지려다가 볼질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불펜을 빨리 가동시키게 되는 이렇게 악재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근데 그 뒤에 롱릴리프로 받쳐줄 선수가 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랜트 앤더슨 뭐 이런 친구들의 이름을 또 안 말할 수가 없는데 1차전 경기에서도 이미 해리슨이 그렇게 개박살이 나버리면서 이제 패트릭 나왔었죠. 오늘도 패트릭 쓴다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그랜트 앤더슨 3이닝 가까이 던졌었고 롱릴리프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 뭐 자원에서도 애쉬비 일단 멀티이닝도 던져가지고 어제 또 못 나왔었고 근데 DL 홀은 또 부상이고 그럼 지금 이제 미러키 입장에서도 불펜 운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 굉장히 좀 미러키 입장에서도 불안한 경기다라고 바라보게 되고 애틀레틱스가 오히려 어제 경기에서 불펜을 꽤나 아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여유롭게 이제 투수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은 애틀레틱스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틀레틱스 승 역배승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휴스턴의 경기인데 이제 디트머스와 램버트가 나오는 경기예요. 이 경기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고평가하는 거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선발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제 램버트가 나오는 휴스턴 쪽을 좀 더 고평가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격에 있어서 결국 이제 LA 인저스가 보여주고 있는 스토프 자체가 지금 지난 시리즈부터 계속해서 타격이 되고 있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누적 데이터가 꽤나 좋아요. LA 인저스가 타격 반등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찍어 눌러줘야 되는 게 지금의 휴스턴의 오늘 램버트의 역할입니다. 디트머스가 좌투수라고 하더라도 이 좌투수 상대로 이제 휴스턴의 타선이 공략이 안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기에는 데이터적인 근거는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략이 될 거라고 바라보게 되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결국 제가 이 경기를 휴스턴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확실한 마지막 그 퍼즐을 맞추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어제 경기 양상 때문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파돼버리면서 그럼 이런 경기 또 누구 나옵니까? 뻔하죠. AJ 블루바 나왔잖아요. 멀티인 던지고 그 다음에 산타 나와가지고 또 털리고 경기가 그래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휴식을 취한 나머지 필승조죠. 헤이더 마무리를
필두로 해서 이제 킹, 자완, 그다음에 아브레이유, 델로산토스, 그다음에 만약에 램버트가 오래 못 던지게 되면은 하닝 쳐주게 될 오커트까지 지금 불펜 투수 5명이 대기라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이 휴스턴이 오히려 경기 후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확실히 헤이더 돌아오고 나서 킹, 아브레이유를 마무리들 둘 중에 한 명을 써야 된다라고 박아놓지 않고 경기를 하게 되니까 경기 운영이 확실히 편해지는 게 휴스턴이에요. 초반에 밀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오늘도 초반 싸움에서 그 경쟁력이 휴스턴이 좀 있을 거라고 바라보게 돼서 이 경기를 휴스턴 승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